쓰리백은 구시대 전술일 뿐이다. 쓰리백으로 성공했던 팀들. 쓰리백은 3명의 중앙 수비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좁은 간격으로 라인 컨트롤이 용이해 일치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2명의 양쪽 스토퍼가 상대 공격수를 개인 마크하고 중앙에 위치한 스위퍼가 이를 커버해주는 수비 방식을 보여주죠. 반면 양측면 공간에 대한 수비 부담이 있고 3명의 선수가 수비에 치중함으로써 팀 전체의 공격력 감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반면 포백은 4명의 수비수가 일렬로 자신의 지역을 지키는 지역방어 개념의 수비 방식으로 공간에 대한 위험성이 조금 더 낮습니다. 또한 양측면 풀백들의 오버래핑을 통한 공격 가담이 수월한 반면 그로 인한 측면 수비의 빈자리에 대한 부담과 중앙 수비의 수적 열세라는 단점이 있죠. 전술적인 내용은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부분이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3백이든 4백이든 결국에는 각 팀의 감독의 성향에 따라 선수 보유 사정에 따라 3백과 4백 어떤 것을 사용할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선수들에게 각각 부여된 역할에 따라서 팀 전술의 공격 및 수비 성향을 알 수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2000년대로 넘어온 이후 현대 축구는 명백하게 4백을 사용하는 팀이 대부분이고 좋은 성적을 낸 팀들도 거의 모두 4백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3백을 사용하면서도 큰 성공을 거뒀던 팀들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브라질. 2002년 하면 우리의 희동구 감독님께서 한국 대표팀을 역대 최고의 팀 스쿼드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수준급 3백 전술을 구현해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혹시 당시 우승을 했던 팀이 브라질이고 그 브라질이 역사상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가장 완벽했던 3백을 구사했던 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전까지는 브라질 하면 무엇이었냐? 바로 4-2-2-2 혹은 4-2-4였습니다. 안정된 백포를 중심으로 좌우 풀백의 활발한 공격 가담,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는 중앙 미드필더, 2명의 화려한 공격수들, 이러한 것들이 기존 브라질을 대표하는 이미지였죠. 2002년 당시 브라질의 감독이었던 명장 루이스 스콜라리는 과감하게 3백을 선택합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안정감을 잃은 수비에 대한 대책으로 공격 자원을 한 명 줄이더라도 수비수를 한 명 더 배치하는 동시에 당시 물오른 기량의 세계적인 풀백들, 바로 그 유명한 카푸와 카를로스, 바로 전설의 UFO 슛 주인공이죠. 카를로스를 윙백으로 활용해 공수 모두를 잡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콜라리 감독이 과감하게 3백 승부수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전체 포지션별로 선수들을 살펴보자면 골키퍼는 마르코스, 백스리에는 호케 주니어로 에드밀손, 루시우가 위치했고요. 말씀드렸듯 윙백에는 좌 카를로스, 우 카푸, 미드필더는 질베르투 실바를 고정으로 조별리그부터 16강까지는 공격력을 위해서 주니뉴 파울리스타가, 8강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 클레베르손이 기용되었죠. 포워드 부분은 스쿼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흔히 3R로 불리기도 하죠. 바로 히바우두, 호나우두, 호나우딩요라는 초호화 선수들이 팀의 공격을 담당했습니다. 와, 이 중 한 명만 있어도 상대팀은 수비하기가 너무 빡셌을 텐데 저 괴물 3명이 함께 공격을 해온다고 생각해보시면 정말 수비할 맛 안 나겠네요. 역시 모든 우승에는 운도 따라줘야 하는 법이죠. 터키, 중국, 코스타리카와 한조가 되어 조별리그 3승 11득점 3실점으로 무난하게 16강에 진출. 벨기에를 상대로 히바우드의 그림 같은 발리슛과 호나우두의 쐐기골로 승리.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불렸던 8강전, 마이클 오웬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가던 브라질은 이번에는 외계인 호나우딩요의 1골 1어시스트 미친 활약으로 다시 한번 신승. 4강전에서 다시 한번 터키를 만나서는 호나우두가 결승골을 기록하며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자, 우승을 위한 최종 관문인 결승전. 이때까지도 행운의 여신은 브라질 편이었던 것일까요? 에이스 발락의 경고 누적 결장을 포함해 부상 등 전력 누수가 상당했던 독일을 상대로 호나우두가 2골을 기록하며 브라질은 우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브라질의 우승 과정을 조금 더 전술적으로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3R 삼각편대 공격수들의 화려함이 돋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선수들은 공격 시 서로 자유롭게 유기적으로 위치를 바꾸어가며 플레이했고 적극적인 수비 가담 또한 요구받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들이 화끈한 공격 축구를 구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바탕은 3백을 필두로 한 안정된 수비력이었습니다. 공격진 3선수를 제외한 7명이 항상 수비 가담을 우선으로 했고 백3 상태의 대인마크와 5백 전환 시의 지역 방어를 적재적소에 변동해가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봉쇄했죠. 여기에 중앙 미드필드였던 질베르토 실바에게 수비적인 임무를 부여해서 2명의 스토퍼와 유기적으로 스위칭하며 3백 전체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중앙을 두텁게 하는 수비적인 전술로 상대로 하여금 중거리 슛이나 측면 공격만을 유도하여 단조로운 공격을 유발시킬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수비적인 전술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인 공수 간격이 벌어져 중원이 비어버리는 단점을 어떻게 커버했을까요? 바로 양쪽 윙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격 시 이들은 상대 수비 진영까지도 깊숙하게 침투하며 공격을 시도했고 빌드업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또한 역습 전개와 빌드업 과정에서 센터백들이 전진하기도 했으며 클레베르손의 왕성한 활동량 역시 수비전인 3백 전술의 단점을 커버하는 데 일조했죠. 자, 정리하자면 2002년 월드컵 우승을 가능하게 했던 브라질 대표팀의 3백 전술은 강력한 공격수들의 조합, 이를 뒷받침하는 강한 수비력,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윙백과 미드필더의 존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2016-17 시즌 EPL 첼시는 2016-17 시즌을 앞두고 이탈리아의 혁명가, 3백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리우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선임합니다. 콘테는 첼시에 부임하기 전 유벤투스에 이어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수행해왔는데요. 유벤투스에서는 유명한 BBBC, 레알의 BBC 아닙니다. 즉 부폰, 보누치, 바르잘리, 키엘리니를 핵심으로 한 전술적으로 완벽한 3백을 팀에 정착시켜 3년 연속 우승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자연스럽게 축구계의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은 콘테가 첼시에 오면 유벤투스에서와 같은 3백으로 팀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비드 루이스와 마르코스 알론소의 합류는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게 만들었습니다. 기존 첼시의 핵심 선수들인 이바노비치, 존 테리, 케일, 파브레가스 등의 노쇠화로 인해 3백을 위한 새로운 자원의 영입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콘테는 시즌 초반 4백을 기반으로 한 4-1-4-1 시스템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심지어 개막 후 3연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굳이 변화를 단행할 이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4라운드를 기점으로 첼시는 3경기 연속 무승에 빠지면서 변화의 필요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6라운드 아스날전에는 전반전에만 3골을 실점하며 0-3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요. 이 경기 후반전부터 역사적인 첼시의 3백이 처음으로 가동됩니다. 수비 조직력이 붕괴되었었던 전반전과는 달리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더 이상 실점을 하지 않은 채 경기를 끝내며 3백 전환의 가능성을 시험했죠. 잠자는 콘테의 쿼터를 아스날이 건드려버렸네요. 그 경기 이후 첼시는 본격적으로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리그 13연승을 기록하기도 했고 시즌 내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첼시가 보여줬던 콘테식 3백 포메이션을 조금 더 전술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첼시의 3-4-3은 공수 밸런스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 예로 13연승 기간의 첼시는 32득점 4실점을 기록했죠. 핵심은 바로 압박과 속도였습니다. 3백에는 속도와 대인 방어가 뛰어난 아스필리쿠에타와 케이힐을 스토퍼로 양쪽에 위치했고 커버링과 발기술이 좋은 다비드 루이스가 스위퍼로 중앙에서 조율을 담당했죠. 윙백에는 모제스, 알론소가 위치하여 엄청난 활동량과 함께 공수 밸런스를 가져갔고 중원에는 수비력과 활동량을 모두 갖춘 마티치와 우리의 캉테를 배치하여 전방부터 강력한 압박을 펼쳤습니다. 차단 이후에는 아자르, 코스타, 페드로, 윌리안 등이 엄청난 속도로 곧바로 역습을 전개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첼시의 3백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콘테가 각 선수들을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활용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다비드 루이스는 센터백임에도 무리한 공격 가담과 자동문스러운 수비로 팬들에게 극혐의 대상, 수비 불안의 대명사였죠. 콘테는 이런 루이스를 3백의 중앙에 위치시키면서 수비 시에는 뒤에서 커버링을 담당, 공격 시에는 넓은 시야와 정교한 킥을 살리면서 빌드업에 관여할 수 있게 하며 그를 환골탈퇴시켰습니다. 단점을 보완시키고 장점을 활용한 것이죠. 정말 루이스는 콘테 감독을 축구 인생 은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자, 다음 선수는 모제스인데요. 반대편 윙백이었던 알론소와는 달리 모제스는 측면 공격수로만 뛰어왔던 선수인데 그의 스피드와 활동량에 주목한 콘테는 그를 윙백에 포진시킵니다. 이 시도 역시 대성공이었죠. 또한 캉테 역시 뒤에 3백 수비수들 덕분에 더욱 자유롭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볼 배급을 할 수 있게 되어 200% 능력 발휘가 가능해졌고요. 측면에 대한 수비 부담이 줄어들고 좀 더 자유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이선 공격수들은 그야말로 잠재력이 터졌습니다. 포텐 터졌어요. 특히 아자르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월크레기를 걷기 시작했죠. 자, 이들의 지원을 등에업은 코스타 역시 득점력이 폭발했습니다. 이러한 첼시로 인해 EPL의 2016-17 시즌은 전술 변혁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3백은 기존 잉글랜드의 축구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첼시의 대성공 이후 너도 나도 3백 전술을 보여줬는데요.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당 시즌 무려 18개 팀이 한 번 이상, 전체 횟수로는 135차례 3백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 중에는 준우승을 기록한 토트넘과 자신의 전술 철학이 뚜렷한 아르센 벵거의 아스날도 포함되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비록 현대축구는 대부분의 팀들이 4백을 기본 전술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B클럽이 아니고 우승을 하지 못해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3백을 사용하고 있는 팀들은 전 세계 이곳저곳에 존재합니다. 또한 상대 팀에 따라 혹은 팀 자체의 전술 변화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3백을 사용하는 팀들도 있고요. 하지만 축구의 전술은 여태껏 그래왔듯이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보면 언젠가는 위에 소개해드린 두 팀처럼 다시 완벽한 3백 전술을 보여주며 성공하는 팀을 볼 날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